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2022년 이제 이민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며칠 뒤에는 이제 개묘년의 해가 밝아오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년도 어찌 보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점차 이제 사회적으로도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그런 또 한 해를 또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될 시간인 듯합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또다시 저 중국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자꾸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년이 이게 또 다시 또 코로나 이 시대로 또 돌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또 걱정도 앞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비롯한 아마 우리 전국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경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아마 또다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은 아마도 더욱더 힘든 한 해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자, 지금껏 저희가 1980년대 그 주옥 같은 노래와 가수를 소개했다면은 이제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이제 90년대 가요와 우리 가슴 속을 울렸던 노래, 가수 이제 이런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 가수 신승훈 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그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분이고 뭐 199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별명에서도 뭐 발라드의 황제다라고 칭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분은 이제 91년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발매 후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발라드의 황제라는 그런 칭호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에게 호칭하는 별명이 또 하나 있죠. 국민 가수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 이 국민 가수라는 용어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분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논평가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 가수라는 용어가 아마 1991년 이분이 나오면서 이제 이분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명사가 아닌가 이런 그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7년 연속 그 100만 장 이상을 판다는 그 밀리언셀러와 함께 뭐 1집부터 10집까지가 골든 디스크 뭐 10회 연속 수상한 유일한 가수입니다. 한국 가요 음반 역사상 최대 기록인 총 누적 판매량이 약 한 1,700만에서 2,000만 장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단 기록 음반 판매량이 1,000만 장 돌파를 기록한 가수가 바로 이분이 최초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지만 뭐 묘하게도 이제 이분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 그 현 세대에게는 그의 업적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 시대 우리가 1990년대 음악을 듣고 좋아했던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는 이분에 대한 이런 업적을 잘 알지만 지금 젊은 아마 그 MZ 세대들은 조금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신승훈 씨는 아마 가수 이승철 씨나 그 이승환 씨에 비해 대외적인 활동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신승훈의 이 곡을 보면 슬프지만 그분의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하고 심화되어 있는 이런 가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터놓고 나 슬퍼 라는 그러한 문구는 거의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면으로 사귀면서 그것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슬픔 자체를 승화시키는 그러한 언어 묘사를 하면서 이 가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어떤 가사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세련미와 완성도가 높은 곡이다라고 이렇게 논평가들은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이분의 그 음악적인 모티브가 바로 이와 같은 내면적인 슬픔의 내면적인 승화가 본인의 그 모티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앨범의 타이틀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며 본인의 음악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라고 보여지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별명만 따나 발라드의 황제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장르는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한 가수가 어떠한 곡을 내다 보면 그 곡에 의해서 그 가수를 평가할 때 저분은 발라드만 한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그런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음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뭐 R&B나 모던나 국악 등 사실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발라드의 그 어떤 황제라는 이 별명 맞게 발라드만의 그 음악 세계에 있지 않나라고 일반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그 넓은 음악 세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90년대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런 우리 한국 가요상 발라드 황제라는 또 호칭을 얻는 첫 가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그의 그 음악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승훈 씨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과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해, 오늘은 이별해.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데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어제는 사랑일,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바라바바바바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승훈 씨를 논할 때는 아마 1990년대에는 아마 이분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모든 각종 가요계를 휩쓸었던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그 많은 다작곡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 오늘 단 두 곡만 이분의 거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차츰 이분에 대한 그 노래와 또 그 얽힌 이런 사연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가수 심신 씨입니다.
앞서 그 신승훈 씨와 이심신 씨는 바로 우리 옆 동네 대전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다 신승훈 씨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통기타로 알바를 했을 정도로 아마 그 시대에는 무명 세월을 아마 좀 겪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또 심신 씨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대전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가수 중에 그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1990년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를 발표하면서 이제 가요계에 그 입문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분을 평가하자면은 사실 일단 깔끔한 게 외모가 일단 깔끔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키가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그 전성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외모 덕도 사실 이분은 많이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이제 바로 그 우리가 그 음악 대통령이라는 서태지와 아이돌이 이제 등장을 이제 90년대 이제 한 92년, 93년 요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분의 그런 이제 그분의 그 음악은 사실 약간 좀 올드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올드한 음악 스타일과 이제 밋밋한 이제 보컬로는 이제 더 이상 주류 가요계에서는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순식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시대 가수로 이제 이렇게 추락이 되는 이제 그런 또 맛도 보게 되는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를 보면 우리 한국 가요계는 사실 엄청난 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기 전을 이제 어떤 뭐 구시대 음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서태지 아이들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음악을 뭐 이제 현재 뭐 MZ 세대들 이제 이런 세대들이 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서태지 아이들 이후로 나오는 음악을 이제 MZ 세대 음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가수 강수지 씨와의 또 연재 연문설이 또 퍼지면서 더 이상 대중들에게는 그 음악에 이제 관심을 이제 주지 않게 되게 되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유 또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대마초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95년 이후 그러니까 90년에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가요계에 입문을 했지만 95년 이후로는 거의 이제 모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종적을 이제 감추게 되는 또 그런 비운도 맛보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한 말이 저는 지금도 참 가슴에 와닿는 게 50살이 넘었는데도 본인은 세상 물정에 문외한이다라고 이렇게 서스럼없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는 이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가요계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가요계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이용도 당하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도 아마 맞이했다 이렇게 본인의 그 과거사를 서스럼없이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가끔 TV와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수줍은 듯 아직도 보면 그때 그 뭐라고 할까 그 헐치한 키에 이제 깔끔한 외모지만 이제 키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직도 소년 티를 못 벗었다라는 이런 평가도 이제 내리고 있으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행동도 굉장히 수줍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제 그런 면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때나마 90년대 초반에 아마 이분도 90년 91년 요때 나와가지고 아마 엄청난 퍼포먼스도 많이 했던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죠. 그의 그 별명 뭐 꺽다리 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동작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필했던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오늘은 심신 씨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와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없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 눈물 같은 바람이 나의 어깨를 스치며 내 가슴 속에 추억들이 하나둘 깨어나. 이 밤들 외로운 날 지켜주나. 슬픈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 그대 사랑하던 기억은 아직 내 곁에 있는데 그 시간들은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겠지. 단 한 번 그날이 돌아온다면 나는 말할 텐데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단 한 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옥천에서 가끔 이렇게 대전을 넘어가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그 가수나 이런 특히 이제 연예계 쪽 활동했던 분들이 의외로 대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이 대전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가수분들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장소에서 저는 이렇게 만나는 그런 또 시간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대전 이 지역에 많은 그 연예계 쪽에 몸담았던 분들이 와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뭐 귀향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왕성했을 때는 그 중앙에 있다가 이제 약간 낙향 비슷하게 이제 대전으로 돌아와서 생활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가수 원미연 씨입니다. 사실 이분은 1989년 이제 1집 그 혼자이고 싶어요라는 곡으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집은 흥행의 그 수준이 미비하게 되고 이제 1991년 이제 2집을 발매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별 여행과 이제 조금은 깊은 사랑이라는 이 노래가 이제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이제 인기 가수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1991년, 2년 요 시기에는 우리나라 가요계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91, 2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신승훈 씨를 비슷한 이승철 씨, 이승환 씨 이런 발라드 하시는 가수들이 상당히 또 많은 왕성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 원미연 씨는 이 노래가 히트는 했지만은 뭐 어떻게 음악 방송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골든컵 뭐 1위 곡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죠. 워낙 많은 그 발라드 가수와 또 걸출한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독식을 하게 되고 이제 원미연 씨의 이 노래는 이제 뭐 1위에는 오르지는 못하나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가수 이 가요계 팬들에게는 많은 이제 신금을 올려주는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가수 원미연 씨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이제 가수보다는 이제 예능 쪽으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시집을 가면서 부산에서 이제 라이브 하우스를 운영했고 이제 지금은 뭐 일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지금도 간혹 그 복면가왕이라는 그 MBC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28차 경연에서 참가해서 그 어떠한 그 가창력을 뽐내고 이제 그러나 이제 뭐 가왕은 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28회차 또 한번 나왔다가 또한 그 이후에 이제 164회차 경연에 또 몰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가왕과 결혼은 마지막 그 순위까지 올라가죠.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왕한테 지고서 복면을 벗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와, 아직도 저런 그 가창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 의미에서 50대가 넘었는데도 그런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믿기지 않았을 정도로 입이 쪽 벌어졌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는 걸 저희들도 이제 화면으로 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주 털털합니다. 성격이 어찌 보면 약간 여장부 스타일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목소리 자체가 워낙 그 사이다 목소리예요. 시원한 목소리,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다 목소리다라는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가수이기도 한 분입니다. 항상 보면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고 또 그러고 성격도 굉장히 직선적이고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여장부로서의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 가수 원미연 씨. 오늘 우리 원미연 씨의 그 히트곡 이별 여행과 조금은 깊은 사랑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수 없을 거야. 벽에 걸린 그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어 보니까 1990년대 초반 그 까랑까랑했던 그녀의 모습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 잘 들었고요. 자,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분은 아마 원미경 씨와 거의 쌍벽을 이뤘던 분이 아니었을까. 바로 그 가수 조각경 씨입니다. 이제 이분은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보컬 그룹 스케치북의 그 보컬리스트로 참가해서 입상하면서 이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 가수 이정석 씨와 사랑의 대화라는 듀엣곡으로 이제 인지도를 얻게 되고, 이제 1989년 바보 같은 미소가 이제 수록되는 1집을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그 입맞춤, 뭐 그날을 기다리며 등 소녀 취향의 이제 그 발랄하고 달달한 곡들을 이제 활동을 이어가고, 이제 1990년 본인에 보면 어찌 보면 그 운명의 그 시간인 듯합니다. 그 가수 홍서범 씨와 듀엣곡 내 사랑 투유라는 이 명곡을 발표하며 TV와 뭐 라디오 등 모든 음악 방송을 석권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 이후 그들은 이제 홍서범과 조각경이라는 하나의 이제 부부로 또 탄생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면서 이제 더욱더 가수와 또는 또 하나의 그 가정을 이루면서 본인에게는 이제 엄청난 그 발전하는 계기가 이제 되게 되죠. 이제 이분은 목소리를 보면 그 굉장히 그 목소리가 깨끗하면서도 그 개성이 강한 그 미성을 자랑하는 가수입니다. 뭐 이런 음악을 살려서 뭐 애니메이션 이제 주제가도 이제 여러 번 부르게 되죠. 사실 그녀는 뭐 다방면에서 재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요. 뭐 코미디언 프로에 나가서 입담도 과시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녀의 그 활동 상황을. 뭐 코미디언이면 코미디언 프로, 어디 뭐 나가서 좌담회면 좌담회, 또는 뭐 어때 뭐 하여간 무슨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에 이제 이분을 자꾸 이제 손짓을 해서 불러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현재도 이분은 보면 남편과 아이들과 그 함께 방송하면서 출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콩깍지 씨인 남편 홍서범 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조각경 씨는 미녀 가수다라고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홍서범 씨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안을 주지만, 그래도 꿋꿋이 홍서범 씨는 자기 아내가 미녀 가수다라는 것을 항상 앞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그 여유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조각경 씨의 그 달달하면서도 그 명랑하고 아주 그 어린애 같은 그런 목소리로 우리 오늘 입맞춤과 그 명곡이었죠. 내 사랑 투유,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콤하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상큼하게 첫사랑의 입맞춤 난 몰래 숨겨둔 서랍 속에 사과처럼 느껴져. 나를 생각하게 해 그대를 생각나게 해 촉촉한 눈빛 입맞춤 주룩주룩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날에 새록새록 꿈을 꾸고 싶어. 나플라플라플라플라비가 춤추는 날에 사뿐사뿐 맨발로 걷고 싶어. 추억 속에 그대 무엇 할까. 사과향기 짙어 첫사랑의 입맞춤.
어느 날 너를 처음 봤을 땐 내 맘엔 사랑이 싹 트고 고개 숙인 너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워서 멀리서 너를 바라볼 때면 나 홀로 가슴 태웠지. 너의 목소리 귓가에 들려올 때면 가슴이 떨려오곤 했지. 그러나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도 많이 울어야 했어. 너를 향한 아름답던 나의 사랑은 슬픈 영화처럼 변해갔지. 하지만 to you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나는 to you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아직도 to you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파. 멀리서 너를 바라볼 때면 나 홀로 가슴 태웠지. 너의 목소리 귓가에 들려올 때면 가슴이 떨려오곤 했지. 그러나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도 많이 울어야 했어. 너를 향한 아름답던 나의 사랑은 슬픈 영화처럼 변해갔지. 하지만 to you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나는 to you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아직도 to you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파. 아직도 to you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파.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카랑카랑한 우리 조각경 씨의 목소리가 참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또 마지막 곡을 우리 지역 여러분의 청자들한테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가수 015B입니다. 1990년 이제 결성돼서 2022년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한국 최초의 그 프로듀서 그룹입니다. 이 프로듀서이자 연주자인 그 장호일 씨와 정석원 씨 이제 이 두 분으로 구성된 이 015B는 사실 원래는 이분들은 1988년 그 대학가요제에서 그 이제 고 신해철 씨가 그 무한궤도라는 팀을 이끌고 나와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그룹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이 정석원 씨와 장호일 씨가 바로 이 무한궤도의 멤버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무한궤도 해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015B로 결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룹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그 메인 보컬이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곡에 맞는 보컬을 기용하는 이제 피처링 시스템을 이제 한국 최초로 시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룹입니다. 이제 대표 프로듀서 정석원이 이제 거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하고
그 프로듀서 겸 기타리스트인 장호일 씨가 이제 기타와 가끔 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015B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곡이나 이제 그러니까 내부 활동이라고 해야죠. 내부 활동은 바로 이 정석원 씨가 했고, 이제 홍보나 또 이제 방송 인터뷰, 이제 공연 뭐 장소 섭외 등 이제 이런 것은 그 장호일 씨가 그 전담을 하면서 완전히 그 분업화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분이.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 지금도 데뷔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는 그룹이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공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90에서 96년까지가 이제 이분들의 일기 활동 시간이다라고 봐주고 있고, 또 2006년에서 2007년 요 사이를 2기 활동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011년에서 2012년을 이제 뭐 2.5기 활동 기간이다라고 보고, 이제 2017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이제 3기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뭐 수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곡이 완성이 되면 또 한번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들은 원래 무한궤도라는 그 대학과 이제 그 대상 팀답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노래도 보면은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우리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을 이제 해서 들려드리고 하는 그런 그룹이죠. 자, 오늘 이 마지막 곡으로 우리 그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텅 빈 거리에서 이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신년에는 보다 좋은 노래와 좋은 가수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 피해 다른 사람 만나
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또다시 끊어버리는 여린 가슴은 그댈 이제 알 수 있나요? 유리창 사이로 비치는 초라한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지만 오늘은 꼭 듣고만 싶어 그대의 목소리 나에게 다짐을 하며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너를 사랑해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야윈 두 손에 외로운 동전 두 개뿐 나